어떤 것도 많이 먹었을 때 안전한 거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심지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단백질을 챙겨 먹은 거예요. 이틀 만에 뇌사 상태가 되고 암이나 노화도 단백질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있는 신호는 어떻게 느낄 수 있나. 반갑습니다. 이독실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탄수화물, 지방 이름만 들었을 때 나쁜 것 같잖아요. 그죠? 단백질, 그 담백한 게 몸에 좋은 것 같아서 챙겨서 먹기도 하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기왕이면 이제 과자나 뭐 이런 거를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단백질 많은 과자 뭐 이런 것들 이름이 붙어 있으면 함량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백질에도 두 얼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단백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열풍이 불면서 이제 근육이 적금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보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보충제 제품들을 내돈내산, PPL 아니고요, 저희가 낱낱이 분석해서 정말 몸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영양 성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단백질 음료라고 하는데 맛도 중요할 거고, 실제로 이게 균형 잡힌 괜찮은 것들인지 미리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영양, 맛, 가격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단백질을 소고기나 닭가슴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만 먹으려면 너무 비싸니까 생각해보면 농축해서 가루로 만든 단백질 파우더가 가성비가 훨씬 좋은 거예요. 단백질은 액체나 고체나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상의 이유로 뭐 가격이나 상황상의 이유로 이런 거를 선택한다면 옵션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보충제나 영양제도 거의 권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단백질 보충제는 정말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이제 먹어야 될 사람이 먹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고령자의 75%가 단백질 부족이에요. 그래서 유청 단백 20g이고요. 이거는 분리 유청 단백이 있고 분리 대두 단백, 그렇게 두 가지로 40g을 했지만 20g을 넘게 먹어야 될 이유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제품이고, 얘는 음료예요. 두유인데 얘들하고 비교가 될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식물성 단백질, 나머지 동물성 단백질. 대두 단백이죠. 근데 가격이 말이 안 돼요. 네. 얘는 분리 유청 단백, 농축 우유 단백. 그래서 얘는 유당이 1g 이하라고 적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면이 있고, 얘는 세 가지 유청이랑 대두 단백인데 특이하게 이제 닭가슴살 단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결론, 제가 선택한다면 가격을 생각 안 하면 얘나 정말 단백질을 고강도 근력 운동을 과하게 했다면 얘까지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할 것 같고, 가격까지 생각한다면 얘가 3분의 1 가격인데 3분의 1보다는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볼 때 당이 얼마나 들어있나. 그러니까 단백질은 자기들이 좋은 걸 넣기 때문에 이 전면에 이렇게 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당류가 충분히 잘 컨트롤이 되어 있나 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선택할 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 전체 하루에 먹는 단백질의 총량과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을 생각하면 그냥 보통의 성인분들은 동물성 단백질, 계란이나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한다면 식물성 베이스로 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살 때 뒤에 식품 유형이 뭔지를 보고 사시는 게 좋은데, 이제 여기 보면은 혼합 음료, 어떤 거는 커피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당도 한번 확인하시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없앤 걸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어차피 PPL도 없는 마당에 뭐 하나를 추천할 수는 없고, 원장님들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직접 한번 쭉 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일단 이런 거 하나씩 하면. 제가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연장하면 여기서 단백질을 얻으니까 내가 단백질을 따로 챙기지 못하는 식사를 할 때 같이 먹으면 충분한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참, 이것도요, 그 거꾸로 식사법에서 30분 전에 먹기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 됩니다. 도움 되고, 닭가슴살 음료의 맛 표현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도 됩니다. 그런 느낌은 1도 안 납니다. 무슨 느낌? 커피 맛이 날 거거든요. 맞아. 커피라고 써 있어요. 맞아. 음료 유형이. 커피, 여기서 있는 돌체 라떼 그냥 그 맛이고 엄청 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처음 먹어보는 입장에서 요거는 단백질 느낌 안 나고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이 있지만, 스타벅스 같은 데서 그 달콤한 돌체라떼? 네, 그런 거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좀 많이 고기 못 드신다고 하면은 한번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드실 수 있을 거라면 오히려 전 안 달수록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노인의학에서는 우유균을 하루에 2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 우유, 두유, 그중에 또 이런 음료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저는 결국 두유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 지금 쭉 먹어봤잖아요. 요거는 그냥 커피 음료 같고, 그래서 뭘 하나 일상적으로 마시려면 그냥 고소하게. 너무 달아서 안 질리는 건 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뭐 분리유청 단백질 파우더를 제가 권할 건데,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 나우 무맛이라고 있습니다. 나우 무맛을 표현하시는 게 종이 박스를 물에 푼 맛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 그러면 평양냉면 맛인가? 뭐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시는데, 그걸 왜 사냐면 그거 한 포대를 사면은 소위 말해서 가성비로 살 수 있는데, 제가 어떤 걸 먹더라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핵심은 어떤 거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요. 고를 때 크게 사실 유청 단백, 대두 단백, 카제인 단백, 그냥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네. 여기서 이제 유청이랑 카제인을 합치면 우유 단백이 되는 거고요. 단백질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9가지.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있습니다. 3가지가 있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류신이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냐면 여기로 갈수록 근합성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류신이 소위 말하는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1이랑 mTOR를 가장 많이 자극합니다. 유청이 대두 단백질보다 훨씬 높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유청 단백질 20g에는 류신이 2에서 2.4g 들어있는데 대두 단백 20g에는 1.4에서 1.6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단백 20g이라면 유청 단백 20g이 맞긴 맞아요.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셋 중에 가장 빠릅니다. 가장 내 아미노산 농도를 빨리 올립니다. 그러면 대두 단백 고를 이유는 뭐냐? 네. 첫 번째는 이제 요로결석. 유청 단백을 먹으면 왜 요로결석이 걸리는가? 대부분 이제 칼슘 때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청 단백 같은 동물성 단백은 소변을 산성화시켜요. 그래서 소변으로 칼슘을 빼냅니다. 두 번째는 결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청 단백은 요로결석 확실히 올리는 게 맞고, 대두 단백은 심지어 그 안에 옥살산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청 단백보다는 요로결석 확률을 훨씬 낮춰요.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 비건이나 그 다음에 우유 알레르기 있는 분은 당연히 대두 단백 선택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갱년기에서 뭐 이소플라본을 좀 보충하고자 하는 분,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 중에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중풍을 제외한 심장혈관 질환은 식물성 단백질 쪽이 훨씬 더 좋은 결과 나옵니다. 그럼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예 대두 단백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생물가 훨씬 낮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게다가 뭐냐면 물에도 잘 안 풀립니다. 대두 단백은 떡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제인을 먹을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흡수가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운동을 끝내고 식사를 안 하고 이 단백질만으로, 파우더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하는 분들은 카제인이 좀 섞여 있으면 좋아요. 저녁까지 계속 가니까. 그래서 자, 정답인 분리유청 단백질을 고른다면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없다면 농축 유청 단백질이라서, 이거 유당이 있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유당도 또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유당불내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분리유청 단백질 고르시라는 겁니다. 네. 네. 마지막 3번째 가수분해 분리유청 단백질은 뭐냐면 이 단백질 또 가수분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흡수가 빠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까지 드실 정도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돌아 결론은 결국 분리유청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단백질 보충제 언제 먹어야 되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운동 직후에 분리유청 단백질 먹으면 그게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카제인이나 뭐 대두 단백 같은 경우 운동 전이나 저녁 식후에 자기 전이나. 그럼 어르신들은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거를 막 고민하는데 본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근성장 뭐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움직여야 되고, 초보자도 움직여야 되고. 보통 댓글에 알지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 하냐, 운동 안 하는 사람 먹는 방법도 알려달라. 일단 운동하는 거 전제고요. 도저히 못한다 하면 식사 전으로 드시는 게 맞아요. 자, 제가 여기 이제 사례자의 식단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자마자 아시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보면 저녁 시간에 치킨, 피자를 시켜 먹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저도 드는데,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하루 중에 탄수화물 한 120, 150g 정도의 단백질을 먹게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식단의 조금 문제 첫 번째는 지방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지방이 있어야 우리가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너무 없다. 그 다음 문제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중요한데, 보통은 건강하다 하려면 식물성 단백질이 2
2, 동물성 단백질이 1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140g 이상이 다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년 이후 분이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이거나 하시면 좀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산을 해서 왔는데 저탄 초고단 초저지 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1200, 1300 칼로리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말씀하신 이제 지방이 너무 부족하다.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지방을 싫어한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 정도는 아닙니다.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특히 뭐 불파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 저거를 아주 손쉽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단백질을 절반을 버리고 견과류, 아보카도, 요거트, 콩 이렇게 4가지로 하면 딱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과유불급 필요 이상의 단백질 위주 식습관이 유지된다면 아까 그 표에 나왔던 식단 있잖아요. 200%를 먹는 분. 그렇게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분명히 문제가 건강한 사람도 심지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일 큰 건 이제 콩팥입니다. 일단 수치가 올라가고요. 이게 그냥 단백질을 먹어도 그 순간에도 올라가요. 콩팥 기는 거 상관없이. 근데 순간에 올라간 게 만성적으로 먹으면 만성 콩팥병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단백질 과잉 섭취로 탈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까 말했던 요로결석. 네, 무섭죠. 네, 그다음에 단백뇨를 포함한 거품뇨. 이런 콩팥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유일하게 만성 대사 질환 중에 단백질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게 통풍이에요. 얘는 이제 보통 근골격계 질환으로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내과 만성 대사 질환입니다. 일단은 그 통풍이란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통풍은 요산이 결정체를 만들어서 관절에 쌓여 있으면서 엄청난 통증.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아파서 통풍이죠. 기본 요건은 요산이 일단 높아야 되고 근데 이 높아진 요산이 혈액 중에 그냥 적절하게 녹아서 돌아다니면 큰 문제가 아닌데 탈수가 되는 상황이 되면 관절에 쌓여서 통풍 발작이라고 하는 이제 어택이 오는 거죠. 농구나 축구 하시고 맥주 마시고 심지어 맥주에 퓨린이 있기 때문에 그 대사를 갑자기 촉진하니까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더 흔하게는 이제 통풍 발작까지는 아닌데 요산이 늘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2가지인데요. 당이 많은 걸 드시는 것도 올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국물 요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퓨린이 생선이나 이렇게 내장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 국물이 이제 보통 멸치 우린 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국물을 좋아하시면 요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이 요산이 높아서 찾아봤는데 나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지도 않고 맥주도 안 마시는데 왜 나는 요산이 높죠? 하면 대부분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통풍이 스펙트럼이 넓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도 걸리고 너무 안 철저한 사람도 걸리고 대신 이런 건 있어요. 고요산 혈증은 그렇게 누구나 걸릴 수는 있지만 통풍 발작은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요. 탈수가 보통 많고 네. 대회 준비하는 분들 일부러 탈수시키잖아요. 한번 그렇게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이게 좀 관절에 쌓였어요. 그 다음에 수분 충분히 섭취하면은 다시 녹아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나 봐요. 그 우리 종류석 동굴 같은 거라서 한번 고드름이 생기면 거기에 엉겨 붙습니다. 그 다음 요즘에 조금 근본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암이나 노화 또 단백질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근육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암세포가 쑥쑥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대사 스트레스를 만드니까 그게 결국 암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있는 신호는 어떻게 느낄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뭐 아까 말했던 탈수 거품료 정도는 내가 알아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치, 콩팥 수치, 요산 수치 요 2가지 피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단백질 과잉이라고 내가 의심 또는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요로결석, 통풍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 늦은 거지만 이제 단백질 과잉의 신호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설명은 건강한 자를 기준으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질환자예요. 정말 단백질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 분들은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게 당연히 이제 만성콩팥병이 이미 있는 분, 네, 그 다음에 요로결석이 이미 있는 분, 통풍이 있는 분, 특히 이제 강경변 같은 경우에 이제 비대상성까지 진행하게 되면 단백질 과잉 섭취하면 간성혼수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환자 물론 이제 만성콩팥병은 이제 굉장히 단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단백질을 너무 줄이지는 또 말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내 단백질 섭취 요구량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 건강한 사람들보다 주의해서 드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오히려 더 섭취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근감소증, 네. 그 다음에 암을 치료받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암으로 인한 악액질이라고 하는데 암으로 이제 소모성 상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분들보다 단백질 요구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또 잘 챙겨 먹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젊은 분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하니까 이런 걸 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다가 질환으로 입안을 했는데 과다한 단백질 섭취 때문이었던 사례가 실제로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그냥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자주 뵙고 그다음에 아주 심한 분들은 대부분 다 대회 준비 완전 초단백질 식사를 하면서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길 때 발현이 되는 거는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건강검진 했는데 그 결과지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계속 흔히 콩팥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콩팥 사구체 여과율을 흔히 콩팥 점수라고 하는데 60점보다 낮은 게 좀 안 좋은 거고 대부분 90점 정도 되셔야 되는데 늘 94, 뭐 95 그러다가 갑자기 67이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비후엔도 올라가고 크레아틴도 올라가고 요산도 올라가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근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단백질을 챙겨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운동에 관심이 생겨서 단백질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만 먹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스태미너, 크레아틴 뭐 이런 거를 막 같이 드시니까 제가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다 두근거림, 그 다음에 부정맥 이런 걸로 오시는데 보면 보충제에 자세히 안 봤는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많이 먹었을 때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맞는 단백질량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운동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뭐 연령에 따라 다를 거고 체중에 따라 다를 건데 정해진 기준 딱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하는 게 체중 킬로그램인데 0.73g입니다. 권장 섭취량 체중 킬로그램인데 0.91입니다. 91. 네, 그래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1. 예,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60kg 몸무게면 60g. 근데 이제 고령자가 좀 독특한 게 고령자로 갈수록 요구량은 더 늘고요. 섭취량 더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입을 쫙 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50세 미만이 단백질이 모자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60kg는 60g 먹습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고령자는 1.2로 늘어나고요. 체중 킬로그램당. 그래서 60kg 고령자는 72g 먹어야 되는데 50g 더 준다는 거죠. 섭취량은 평균 통계는.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2g까지도 정말 고강도라면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2g 이상은 이제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콩팥이나 뭐 그런 문제로 이제 굉장히 그 이상부터는 이제 디베이트가 많은 영역이고요. 우리는 그냥 1로 알고 계시면 되고 고령자는 1.2다. 원장님처럼 이제 딱 얘기를 해주면은 어르신들이 항상 말해요. 60kg시니까요. 60g은 드셔야 돼요. 하면 저 60g 먹는데요. 60g. 그러니까 고기 100g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어요. 음식 그거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시니어 분들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설명 정말 중요합니다. 고기 60g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단백질 60g입니다. 네. 고기에는 물도 많고. 물이 대부분이죠. 네네. 그럼요. 근육은 다 물이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맨밥에 김치만 먹어도 하루에 단백질이 3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긴 합니다. 생선 한 토막, 두부 반모 한 끼에 그 정도만 추가하셔도 된다.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필요량이 늘어난다. 1.2g까지 킬로그램당 이렇게 늘어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드셔야 되는데 그 고기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힘들다 보니 몸에 단백질이 부족함이 이제 좀 계속되다 보면 조금씩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환자분들, 시니어분들 오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혀랑 손톱, 그다음에 손톱, 혀를 내밀라고 모발. 해요? 그럼요. 혀 양 끝에 치아 자국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섭취도 잘 안 되시는 거여서 그래서 그런 거를 영양 상태를 알 수 있고 손톱이 매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손톱이 만들어질 때 그때그때 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충 만드니까 자기 손톱을 봤는데 뭔가 오돌토돌하다. 네네. 새로 줄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 영양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골관절염이나 또 골다공증, 골감소증 이런 것도 근육이 부족하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운동 부족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백질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식습관에서 부족할
할 테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 보충제가 오히려 필요하고 실제로 그러면 권장을 하시나요? 실제로 그 남자 75세 이상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0g 기준으로 해도 네. 48%가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른. 네, 그 여자 75세 40g 기준으로 해도 60.1%가 모자라고요. 이거를 아까 말한 그 넉넉한 필요로 하는 1.2로 맞추면 75% 이상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영양 실조가 어딨냐,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단백질은 고령자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영양 실조라기보다 영양 불균형이 너무 심한 거죠. 그분들이 다 이제 탄수화물로 채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연히 음식으로 섭취하시면 가장 좋고요. 근데 뭐 치아 등의 문제로 만약 섭취량이 모자라다면 실제로 병원에서 뭐 처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제품을 실제로 이름을 권할 수도 없지만 단백질 보충제는 실제로 많이 권하긴 하고요. 그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 보충제 그 종류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뭐 분리 요청. 네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대두단백을 고를 만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네. 보통은 분리요청 단백질 권하는 편이고요. 자, 우리 원장님들께서 촬영 때마다 매번 강조를 하셔서 제가 질문하기 겁나는데 어떤 영양 성분이었든 알약처럼 이렇게 그렇게 먹는 건 별로다. 자연 있는 그대로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거 추천할 만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품으로. 네, 식품으로. 저는 이제 이거랑 연결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식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몬드유나 오트밀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아몬드 브리지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단백질이 한 3g, 4g밖에 없고 당분이 훨씬 높아요. 건강한 줄 알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드시면 생각보다 당류를 많이 먹게 된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좋겠고 사실 건강을 위해서 챙긴다고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영양 성분표를 항상 보자. 식품 유형을 한번 확인하자. 당연히 정답은 골고루 먹는 건데 뭐 그냥 하나만 고르자 일단. 네, 하나만 골라달라 하시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생선입니다. 도민 전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봄 도다리, 여름 민어, 가을 전어, 겨울 방어. 뭐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뭐 연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광어 우럭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드시고 또 제철에 맞게 도민 전방 또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생선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형 생선에서 이제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있어서 참치캔, 참치회 이런 거 드실 때는 좀 양을 제한해야 되고 뭐 고등어 정도의 생선은 뭐 일주일에 2마리 이렇게 충분히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감량 목적이다. 젊은 분, 아까 운동하시는 분. 그럴 때는 닭가슴살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일단 맛이 없고요. 맛이 없는데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목적으로 최고고 먹기 싫어서 좋다라는 체중 거군요. 감량을 체중 한다고 감량. 하면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령자들, 치아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소화 떨어지는 분들 가장 권하는 거 두 가지는 삶은 계란하고 요거트입니다. 근데 요거트는 아까 말했던 단서들, 무가당, 저지방,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가 100g만 먹어도 단백질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두부, 이렇게 세 가지. 고령자에서 소화 안 되고 치아 안 좋은 분들. 요즘에 제가 좀 꽂혀 있는 건 개인적으로 두유 그릭 요거트가 있습니다. 장점은 포화지방이랑 당이 더 낮아요. 거의 없어요. 정말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유 그릭 요거트도 물론 매우 건강한 음식이지만 두유 그릭 요거트는 그에 비해서 식물성이면서 당하고 포화지방이 더 낮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 강추합니다. 자, 오늘 몸에 좋은 줄 알고 어쩌면 과할 만큼 섭취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단백질,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필요한데 너무나 섭취를 못하셨다라는 것까지 오늘 좀 알았고요.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 또 알아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르신들, 부모님, 사랑하신 부모님께 꼭 이 링크를 보내드려서 건강하게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널리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